반갑습니다. 포항에서 왔습니다. 다이아몬드 배미연입니다. 네, 울산에서는 제가 또 저번에 지난번에 강의 한번 했었죠. 오늘은 책으로 풀어보는 아메이라는 주제로 들고 왔거든요. 들고 왔고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겠는데, 저는 간호학을 전공했어요. 대구 간호학을 전공했고, 간호사를 하다가 어린이집을 했거든요. 어린이집 원장을 하면서 유아교육을 너무 몰라서 유아교육을 다시 또 석사 전공을 했고, 15년 간호사 경력이 있어요. 15년 간호사 경력에,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은 12년 했어요. 12년 하면서 아메이를 투잡으로 했어요. 아메이를 투잡으로 했고, 어린이집 하면서 아메이는 거의 한 8년 정도 투잡을 했죠. 투잡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항상 바쁜 사람은 아메이 사업이 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메이를 접했을 때는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바빴던 것 같아요. 40대였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논문을 쓰고 있었고, 학교 강의도 하고 있었고, 아들들은 중고등학생이었고, 어린이집을 2개 하고 있었고, 되게 바빴죠. 그 와중에도 이런 아메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빠서 저 사람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쁘지만 그 속에서 또 멀티태스킹이 됐던 거죠. 멀티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학교 강의를 가면 우리가 따로 학교 강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학교 강의 준비를 아메이 강의장에 와서 듣고, 그런 시대 트렌드나 시대 흐름을 가서 학생들한테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일석이조 하여튼 잡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되게 바쁘게 살았던 40대를 되게 바쁘게 살았고, 네, 그러면서 22년 9월 1일 날 다이아몬드를 승치했습니다. 제가 코로나 다이아몬드죠. 제가 20대 때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는 책을 읽었었거든요. 이 책에 보면 쌍둥이 주인공의 엄마랑 이모가 쌍둥이인데, 엄마가 항상 이모는 좋은 남자를 만나서 부잣집에 시집을 갔고, 엄마는 아버지를 만나서 힘들게 사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항상 힘들 때마다, 우리 엄마는 힘들 때마다 책을 읽고 그 속에서 해답을 찾았다,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책을 읽고 책 속에 뭔가 해답이 있나 보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책을 읽기 시작했었거든요. 책을 읽기 시작했었고, 이 여자라면 힐러리처럼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책에서 가장 또 놀라웠던 거는 빌 클린턴이랑 힐러리가 드라이브를 탁 가다가 주유소에 들어가서 기름을 넣는 거예요. 기름 탁 넣고 들어갔는데 힐러리의 옛날 남자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 주유소 주인공이 힐러리 남자친구였는 거예요. 옛날 남자친구. 그래서 기름 딱 넣고 딱 출발을 하면서 클린턴이, 아유, 내 안 만났으면 저 주유소 사장 와이프 돼 있었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힐러리가, 아니, 저 남자가 대통령이 됐을 텐데. 그 말을 했는데 그 대목이 제가 너무 와닿으면서, 나도 이런 멋진 여자가 돼야겠다, 그런 꿈을 꾸면서 제가 열심히 워킹우먼으로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책에서 길을 찾았는데, 결혼하고 애들 잘 키우고 싶잖아요. 우리가 애들 잘 키우고 싶어서 항상 육아서를 읽었어요. 육아서를 읽어서 저는 돌아서 생각하니까 제가 간호사였던 제가 어린이집을 하는 경력이 정말 특이한 경력이죠. 그런 경력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간호사였던 제가 어린이집을 하게 된 거는 제가 육아서를 많이 읽었던 거죠. 육아서를 많이 읽고, 후배 간호사들이 아기를 낳고 애들 때문에 키우는 게 힘들어하고 이럴 때, 내가 하면 잘 키워줄 건데,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어린이집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생각대로 된다, 정말 생각대로 된다는 말이 정말 제가 다시 그때 되게 놀라웠던 생각이 들고, 그리고 틈틈이 자기개발서나 재테크 책을 읽었는데, 제가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나는 자기개발서나 재테크 책을 읽어서 아메이를 했나 보다. 맞죠? 아메이가 재테크가 되고 자기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을 아무거나 읽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을 다니면서 읽었던 자기개발서 책에 부자바 가난아빠, 빨간 책을 읽었었거든요. 빨간 책 시절에 빨간 책을 읽었었는데, 이 책에서 제가 되게 쇼킹했어요. 수입에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직장인들은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면 취업을 하잖아요. 취업을 하면 차를 사잖아요. 보통 남자 청년들 생각하면 차를 사. 그러면 대출금을 갚죠. 대출금 좀 갚다 보면 결혼을 해. 그럼 또 집을 사죠. 그럼 또 대출을 내. 그 대출하다 보면 애도 놓고 그러면 더 큰 차를 사야 되고 더 큰 집을 사야 되고 계속 은행 좋은 일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맞지. 원래 그래 다 사는 거 맞잖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대기업이 다 이렇게 만들어낸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렇지만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내가 지금 이 환경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내가 이 환경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때 이제 월급 직장인들은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자영업은 돈은 그나마 좀 있는데 시간 없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가 다니는 병원의 원장님은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만큼 일했거든요. 환자들이 계속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화장실 갈 수가 없어요. 화장실 가고 싶을까 봐 커피도 제대로 잘 못 마시는 거죠. 그렇게 자영업은 보통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직장인이나 자영업은 이 일을 그만두면 수입이 제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다니는 병원에 제가 10년 정도 다녔기 때문에 제가 수간호사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없으면 이 병원이 잘 돌아갈까 은근히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만두고 나도 그 병원이 너무나도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인들은 정말 부속품이구나. 부품이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깨달았었고 근데 너무 속이 상해서 10년 정도 근무했는데 그만두니까 수입이 제로고 그렇지만 내한테는 다른 방법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또 이 부자아빠 가난아빠 책을 읽었기 때문에 자영업의 영역인 어린이집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제가 책대로 했던 거죠. 어린이집 영역으로 왔고 저는 어린이집을 한참 하고 있으면서 이 책을 읽었던 거예요. 부자아빠 비즈니스 스쿨. 이 책은 또 왜 읽었냐면 우리 스폰서님이 만약에 저한테 주면서 읽어보라고 했으면 저는 아무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포항의 도서관에 가서 우리 아들 옆에 앉혀놓고 공부를 시키고 옆에서 지키고 있었거든요. 제가 아무 일 안 해서 우리 아들 태웠을 거예요 아마. 지키고 있었는데 제가 그날따라 책을 안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자료실에 가서 책을 하나 탁 이래 제가 고르고 무슨 책을 읽었나 고르는데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책이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런 책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책을 싹 빼가지고 제가 딱 읽었죠. 읽었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 영역에서 이쪽으로 영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완전 초집중해서 읽었더니 자유로 가는 방법, 자산을 만드는 방법은 첫 번째 회사를 차린다. 두 번째 가맹점을 산다. 뭐 프랜차이즈 돈 잘 돼가는 거 사면 좋지만 저는 살 능력이 없으니까. 그다음 세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고 아메이로 알아들었어요. 바로 세상에 로버트 기요사키가 아메이를 하라더라면서 제가 우리 후배한테 가서 야 로버트 기요사키가 아메이를 하란다. 니도 꼭 읽어봐라 이러니까 우리 후배가 이 책을 읽었어요. 아무리 봐도 아메이 하란 말은 없대. 그래. 그럴 리가 없다. 나는 분명히 봤다. 니 분명히 개정판을 봤나 보다. 그래서 다시 제가 이 도서관에 가서 이 책을 다시 빌려갖고 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 아메이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나 보다. 이러면서 제가 그러면서 열심히 지금 너무나도 감사하죠. 아메이를 제가 알아들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이 책 때문에 제가 아메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와닿았던 거는 이 책이 대화체로 되어 있거든요. 다 읽어보셨겠지만 로버트 기요사키가 친구 빌이랑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빌이라는 친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데 야 너는 돈도 많고 지금 사는 거 충분한데 왜 네트워크 같은 그런 걸 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빌이 뭐라고 했냐면 많은 사람들은 내한테 당신처럼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지 물어본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주식에서 대박이 났어. 그러면 야 뭐 사면 되는데 무슨 아파트 사면 되는데 물어보죠. 물어보는데 그 사람은 이걸로 해서 부자가 됐지만 내가 알려준 사람이 혹시 부자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빌이라는 친구가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지 이러니까 로버트 기요사키도 그래 나도 그래 내한테도 다 물어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어디에 투자하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그만큼 거기에 투자할 만큼 돈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돈이 없는데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 돈은 그가 가진 모든 거라는 거죠. 그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하면 그 사람은 잃을까봐 전전긍긍하게 되고, 그렇게 전전긍긍하게 되면 잃게 된다는 거죠. 여유가 없으니까. 조금만 만약에 주식에 투자했어, 조금만 내려가 보면 팔아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부담스럽다.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보니까 다른 사람 그를 성공시키면 나도 부자가 되더라. 그래서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라고 돼 있던 거예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에는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 시스템이 있다. 이 성공에 대한 태도, 리더십 기술, 커뮤니케이션 기술, 우리 시간 관리 능력, 이런 거 우리가 학교에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교육에 가면 이런 교육을 가르치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너무 멋진 사람들이다. 항상 열심히 살고 좀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난 이 일이 너무 좋다라고 친구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로버트 교사기도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그러면서 세 번째 가치는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구축할 수 있고 부자들이 투자하는 대상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인들도 나도 사업을 하고 싶어. 근데 돈을 많이 투자해야 돼. 그러면 그 돈을 잃으면 어떻게 전전긍긍하잖아요. 근데 적은 비용으로 부자들이 투자하는 대상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가장 큰 매력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얻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다이몬드 리더님처럼 우리도 되고 싶어 하면 스폰서들이 도와주잖아요. 똑같이 도와주잖아요. 그냥 아무 보상이 없으면 안 도와주겠죠. 도와준 사람한테도 보상이 가기 때문에 도와주겠죠. 그래서 이 사업이 지닌 가치는 돈의 액수로는 평가할 수 없고,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느냐에 따라서 도와서 얼마나 많은 인생을 변화시켰는지에 따라서 그 가치가 평가된다는 거죠. 요즘 뭐 그런 데 되게 많잖아요. 뭐 성공 클래스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가니까 현수 막 커다랗게 뭐라고 쓰냐면, 누군가를 도와주면 나도 성공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저거 아멘인데? 누군가를 성공시키면 내가 성공한다. 그게 현수막 다르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아메이의 이런 기업 이념이나 이런 게 많은 사람들한테 그게 많이 이해가 되고 이렇게 되려고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를 왜 했냐, 이영 리더님 책인데 지금 새로 평생 자립이라는 책이 다시 또 나왔잖아요. 이 책에 보면 진정한 의미의 자립은 삶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건데, 다음 세대에게, 우리 아이들한테, 자식들한테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진정한 자립이라는 거죠. 저도 사실은 병원에 다녔으니까 아픈 할머니들 너무 많이 오시잖아요. 할머니 골골골거리면서 오시면, 할머니 어떡하노 막 이렇게 처음 우리 이렇게 막 극진히 하는데, 그 할머니가 그 10년 동안 오시더라고, 골골거리시면서.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는 자녀분들이 따라오다가 몇 년이 지나니까 자녀분들이 안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와, 진짜 김병의 효자 없다더니 진짜 맞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또 병원에 있으면 이제 그러한 아프고 보호자가 따라가고 오고 이런 거면서 형제들끼리는 되게 갈등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정말 나는 경제적으로 자립을, 아이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메이를 더 알아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아메이를 하면서 홀리첸 리더님의 학습으로 이루 나누고 싶은 부라는 이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정말 우리 파트너들한테 정말 열심히 학습으로 많은 복제를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전에는 사실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코아 미팅 일주일에 한 번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갖고 어떻게 이 많은 걸 복제시켜 놓은, 너무 답답했는데 코로나가 딱 터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일 하자, 매일. 그래서 줌으로 매일 우리가 학습 복제를 시키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북미팅을 하고 있거든요. 학습으로 나누는 부에서 북미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코로나 터지고 9월 달쯤에, 20년도 9월 달쯤에 우리 팀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처음으로 해서 북미팅을 시작해서 6시 반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아직도 계속 북미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북미팅을 6시 반, 이거는 우리 10-10-10 밸런스 미팅 있잖아요. 이걸 들으면서 복제하라고 10분, 15분 동영상을 다 만들어서 주셨잖아요. 8시 반에 하고, A 라이브는 9시 반.
이 책은 8시, 이 책은 9시, 이 책은 8시 반, 11시 이렇게 식으로 다 시간별로 다 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항상 누군가를 후원을 했어. 그럼 다음 주에 올게. 이러죠. 보통 우리 시스템은 일주일에 한 번 간다. 그러니까 그 루틴이고 거의 3-4번 일주일에 매일 3-4번은 보세요 하는데 3-4번 사실 찾아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거리도 있고 나도 바쁘니까 그도 바쁘고 그래서 제가 책으로 줌으로 할까라고 했어요. 줌으로 우리 줌에서 만날래?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러니까 이제 아메이라서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내가 그냥 네가 읽고 싶은 책 있잖아. 네가 읽고 싶은 책 읽자라니까 아니 난 신경 쓰인다면서 안 읽는데요.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내가 좋은 정보 하나씩 줄게 이러는 거 안 하겠대. 그러면 성경책 읽을까? 하는 거 성경책을 읽겠대요. 그 친구가 성당에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은 저는 불교예요. 저는 불교인데 성경책을 읽자니까 읽겠다 해가지고 그 친구랑 또 성경책을 읽게 된 거죠. 그러면서 또 그 친구랑 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 그 무슨 요리 읽을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요리 읽을까? 아니 매일 이러니까 매일 이래서 놀래는 거죠. 그 매일 보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매일 본다 해도 한뭐 누구 저도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도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매일 읽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책을 읽었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은 제가 우리 이걸 드리면서 수도권 지역 후원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26년 만에 저한테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옛날 직장 동료 전화 왔는데 그것도 시크릿인 것 같아요. 수도권에 누가 있지라고 저 혼자 막 생각하는데 그 친구를 제가 왜 생각했냐면 결혼하고 한 번도 연락 안 했던 친구예요. 그렇다고 결혼하기 전에 억수 친했던 친구도 아니에요. 그냥 직장 동료였는데 그냥 생각에 그 친구가 항상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기숙사에 오면 잠을 안 자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교대 근무를 했고 그 친구는 교대 근무를 안 했는데 그럼 자야지 내일 아침 출근할 거 아니야. 왜 안 자? 이러면 죽으면 맨날 잘 건데 뭐하러 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책을 막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도권 지역에 그 친구가 산다 했는데 책을 많이 읽어서 야가 참 아메이를 하면 잘할 텐데 이런 생각을 그냥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전화번호도 몰라.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오늘 전화가 온 거예요. 칼맥티를 주문하겠대. 그래 전화 네 이러면서 처음에 너무 어색하니까 이러면서 친구가 됐는데 이 친구가 너무 전화를 자주 하는 거예요. 전화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 있죠. 그래 전화를 자주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줌을 좀 깔아봐라 라니까 안 한다라는 거야. 왜? 이러니까 나 줌 싫어해 막 이러더니 줌 할 줄 모른다면서 그러는 거야. 야 니는 어린이집 교사였다면서 줌도 니 못하나 이러니까 나 지금 용량이 다 돼갖고 줌 못 간다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얘기해도 안 되더니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전화는 오래 하더라고. 그럼 전화로 책 읽을까? 내가 이랬거든요. 그럼 전화로 책 읽으면 되겠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선물해 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책을 읽었죠. 그 전화로 책을 읽고 제가 이 책을 풀어줬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스며드는 거죠. 이 친구 배미연한테 스며든다. 이러면서 내가 자꾸 배미한테 스며든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책으로 그 친구 후원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전화로 책을 읽으니까 대학생 아들이 있었어 그 친구가. 그래서 야 엄마는 전화로 책을 읽는다 친구랑 이러니까 그 아들이 왜 대학생 아들들 엄마 군대 갔다 오고 이러면 이제 군대 갔다 온 애들이 보호자잖아요. 엄마 보호자. 엄마 말 잘 안 듣잖아요. 그 아들이 엄마 그거 정말 잘하는 문화네 정말 좋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 친구가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책으로 저는 후원을 하는데 한 10분만 읽자 한 장만 읽자 5분만 시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5분만 시간 내라 하면 그 친구가 더 수다스럽게 더 길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해 보면 유발 하라리가 미래학자잖아요. 이 책이 코로나 전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코로나 전에 쓰여진 책인데 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게 일, 뭐 예술, 어로, 뭐 문화 이렇게 달락달락 다 거기에 대해서 미래 예언해 놨는 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2050년이 되면 고용 시장이 어떤 모습일지 모른다. 기계 학습과 로봇이 거의 모든 분야의 일을 바꿔 놓는다는 거죠. 바꿔 놓을 것이라는데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2050년 되면 우리 다 그때 돼서 그러면 다 바꾸자라고 합의가 이루어졌고 지금은 서서히 바꾸고 있는 거라는 거죠.
들어보셨죠? 준비는 이미 다 돼 있지만 갑자기 바꾸면 안 되기 때문에 서서히 바꾸고 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10년, 20년 이내에 수십억 명이 경제적 잉여 인간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책이 코로나 전이니까 우리 뭐죠? 코로나 때문에 10년은 당겨졌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2040년 정도 되면 이러한 일이 현실이 된다는 거죠. 2040년 얼마 안 남았잖아, 그죠? 그리고 요즘 챗 GPT에 뭐 많이 물어보죠, 리더님들. 저 사실 이거 뭐 신년대만 이렇게 신수 보러 가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챗 GPT한테 다 물어보니까 다 얘기해 주던데요. 다 얘기해 주고 우리 남편이랑 궁합이 어때 물어보니까 또 얘기 다 해주고 이런데 아메이랑 나랑 맞을까라고 물으면 또 얘기 다 해주고 심리적으로 나 요즘 기분이 이런데 어때 왜 그럴까 그러면 다 심리 상담까지 다 해줘요. 오늘은 우리 파트너가 아메이하는 배미연 리더에 대해서 알아라는 게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쇼킹해요. 그래서 챗 GPT한테 다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챗 GPT 알고리즘에 자꾸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앞으로 뭐 10대나 10대 애들이 나 전공을 뭐 하면 좋을까라고 다 물어보는 거죠. 챗 GPT한테. 우리 그동안에는 우리가 지인들한테 물어보고 엄마한테 물어보고 했던 거잖아요. 챗 GPT한테 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챗 GPT가 더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 의식까지도 다 챗 GPT가 조절할 수 있다. 조종당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지성의 에이트도 코로나 전에 써진 책이거든요. 이 책에서도 보면 제가 코로나 전에 읽고 이게 되게 놀랐었는데 아까 제가 잉여 인간이 된다 했잖아요. 1계급은 플랫폼을 만든 사람들인데 0.01%예요. 0.01%. 그리고 2계급은 인공지능 안에서 스타가 된 사람들,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겠죠. 구글 창업자는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0.002%. 그리고 3계급은 인공지능이에요. 4계급은 그 외 난민 수준의 경제적 삶을 사는데 99.99%. 그렇죠. 우리 이 위로 올라갈 희망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난민 수준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튜브니까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보세요. 그 이지성 작가가 나와서 하는 유튜브인데 그래서 정말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어떻게 준비할 건데? 그럼 우리 평균 수명은 지금은 거의 90세 같지 않아요? 지금 85세 거의 이렇게 어르신도 돌아가셨다면 83세도 좀 젊다 생각 들잖아요. 돌아가시긴 좀 젊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한 90세 정도 돼야지 뭐 그래 돌아가실 뭐 오래 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평균 수명이 지금 83세. 그러면 평균 퇴직 나이가 49.3세고 무소득 기간이 34세. 어제 아래 추정 60분인가 거기에 50대가 명예퇴직을 당하고 직장을 못 구해서 너무 힘들다는 게 나왔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그 50대가 부모도 모셔야 되고 아이들도 다 대학생이고 내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퇴직하신 분들이 그분 나이가 한 50대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두 분이. 한 분은 임원으로 퇴임하셨는데 1년 내도록 구직 활동했지만 못 구했다. 그렇게 나오고 두 분은 한 분은 은행원이었었고 한 분은 연구원이셨대. 연구원이셨는데 퇴직을 하고 지금 킥보드 있잖아요. 킥보드 그 배터리를 교체해주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임금이 예전의 임금에 대해서 얼마 정도 수준이냐 하는 거 50%도 안 되죠.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이 일을 일자리를 구한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우리는 이런 얘기 계속 듣는데도 이렇게 잘 이렇게 직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런 거 들을 때 정말 현실 점검이 전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새로운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안정적인 일을 해야 되겠죠. 자본 부담이 없는 일, 자본 투자 부담이 없는 일. 저도 좀 있으면 저희 남편이 퇴직을 이제 앞두고 있으니까 자꾸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 예전에는 퇴직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자영업을 많이 오픈했잖아요. 뭐 통닭집이든 김밥집이든 자영업을 많이 오픈했는데 요즘은 자영업 오픈했다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그 자영업이 그런 거 안 되니까 그렇겠죠.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그러면 제가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니 60 넘어가지고 니 통장에 돈 많나? 이러니까 아니 왜? 이러는 거야. 통장에 1억 있어? 그런 게 아니 이러는 거야. 그러면 니 막 60 넘어가지고 1억 있으면 어떡할 것 같아? 어디다 투자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니까 어디 투자하면 겁나잖아요. 60 넘어서 이제 새로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어. 근데 내가 가진 돈을 잃으면 잃을까 봐 너무 겁나잖아. 그럴 때 통장에 넣어놓겠지? 그 통장에 넣어놓으면 2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 BF야. 너 지금 통장에 20에 30만 원 들어가지. 네 지금 통장에 1억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조금 더 사업의 비전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가서 할 수 있고 은퇴 정년이 없는 공정한, 누구에게나 공정한 비즈니스고 일의 양이나 추가하는 목표 스스로 설정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메이 사업이 어떠냐 생각하는 권해볼 만하고, 얼마 전에 제가 알게 된 언니가 60대 초반이에요. 그 언니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예전에는 아메이 일 같은 거 전혀 생각을 못했대 하려고. 근데 최근에 자기가 동창 촌문대 친구들이 3년 안에 20명이 돌아가셨대요. 며칠 전에도 누가 돌아가서 자기가 한을 보냈대. 그래서 자기가 건강에 너무, 요즘은 너무 건강이 너무 걱정되고 노이로제 걸리겠다 그런 말이랑, 그 두 번째는 엄마가 88세인데 엄마 친구가 80세까지 일을 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러웠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까지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언니 그럼 아메이 천천히 공부해보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메이는 합리적인 보상을 주죠. 지속적인 파이프라인을 깔리는 거잖아요. 진짜 많은 돈을 엄청나게 주는 게 아니고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오는, 끊임없이 나오는 파이프라인을 깔 수 있는 일이고, 저는 너무 와닿았던 게 상속된다는 게 너무 와닿았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상속해주면 너무 좋겠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나 이 라이프 스타일과 인맥을 우리 아이들한테 상속해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아메이 사업 너무 좋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을 누구나 다 읽으셨죠? 이 책을 읽으셨을 텐데, 저는 이 7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끝을 생각하면서 시작하라거든요. 이 일을 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했을 때 그 끝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 끝이. 저는 간호사 15년을 했어요. 그만두니까 수입이 제로여서 너무 속이 상했어요. 어린이집 원장 12년 했어요. 그만두니까 제로예요. 간호사 때는 퇴직금도 있었지만 어린이집 원장 할 때 퇴직금도 없었어요. 그리고 아메이 사업은 제가 부업으로 10년을 했어요. 10년을 하고 나니까 연금이 우리 남편보다 더 많은 연금이 만들어지고 상속도 되고, 그 외에 다이아몬드가 돼서 제가 받은 인정과 보상이 엄청나겠죠. 그리고 너무 다르다는 거죠. 직장에서 누군가가 승진을 하면 특별하게 큰 보상을 주진 않잖아, 그죠? 그처럼 어떤 일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고, 정말 끝을 생각하면 시작하라는 거예요. 지금 리더님들이 하시는 이 일을 내가 끝까지 갔을 때 어떻게 될까? 그럼 아메이를 같이 함께 했을 때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깊이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 책에 보면 가정 속에 숨겨진 건배, 리듬들 다 읽어보셨겠지만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 집에 있는 그 생활용품들 하나도 내가 갖고 갈 건 하나도 없더라는 거지. 그러면 리더님들도, 저도 우리 시어머니가 계시지만 시어머니가 쓰시던 생필품, 어머니 집에 있는 모든 가재 도구들을 제가 갖고 오고 싶은 많은 게 몇 개가 있을까? 없죠. 그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게 다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필품이 진짜 가정 속의 금맥인데 그걸 모르고 이곳저곳 이 마트 저 마트 그 마트 쓰고 버린다는 거지. 그럼 저도 샴푸, 린스 쓰고 버리는, 빈통 버리는 거니까 이게 돈이 된다고 생각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근데 아메이를 하니까 이게 돈이 된다는 거죠. 저도 아메이 하기 전에는 지출로 끝났어. 근데 아메이를 하니까 이게 매출이 되고 내 사업이 되고 연금 같은 수입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지. 이게 아메이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생필품만 생각하겠지만 점점 더 가지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생필품을 쓰고 버리는 생필품이 아메이마트를 사용하면 연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를 써보고 나쁘면 반품하면 되고, 좋으면 혼자 써도 되고 나누어 써도 되고, 함께 쓰다 보면 사업도 되는 거죠. 그리고 아메이는 건강 보조식품부터 해서 700여 개 제품이 있어요.
저는 특허 몇 개 받았다 이런 게 사실 하나도 안 와닿았어요. 처음 아메이 할 때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뭐 누구들이 거니까 다 좋다하겠지. 자기들 건 다 좋다하더라. 이런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하나도 안 와닿았고 이러한 것도 하나도 안 와닿았어요. 그런데 이게 100여 개국에 진출했다니까 제가 어린이집 할 때 어린이집 하나 인가 내는데 수료 엄청나게 많이 냈거든요. 근데 100여 개국에 진출하면 그 수료가 정말 까다로울 건데 이거 대단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이 믿을 만한 회사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농법에 대해서 읽을 들으면서 또 되게 와닿았던 거죠. 제가 또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식물을 선정해서 이렇게 다 수확을 해서 유기농법으로 수확을 해서 나한테까지 온다는, 재판 일치가 된다는 그 말에 너무 괜찮다.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고? 그리고 4년에 한 번씩 쉬게 하잖아요. 그 땅을 쉬게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2모작 3모작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1년 동안 쉬게 한다고? 그 말에 또 되게 와닿았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 환경에 해가 되지 않고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것은 절대 만들지 않는다. 이 말에 저는 너무 꽂혔고 100% 믿었던 거죠. 그래서 설마 책에 이 할자로 된 거는 거짓이 없잖아 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아메이 제품 100% 믿었어요. 그리고 저도 우리 아이가 축농증이 있어가지고 되게 좀 건강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아이가 축농증이 있어서 항생제를 엄청 먹었는데 어느 날 감기가 걸렸는데 소변에서 완전 갈색 소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가 항생제를 먹더니 드디어 이렇게 되면 나중에 20대가 돼서 군대도 못 가고 대학도 못 가고 직장도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신장 투석을 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다른 걸 먹여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저한테 아메이가 온 거죠. 그래서 아메이를 먹고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지금 잘 생활하고 있는데, 아메이 없는 제품을 하나 사려고 하면 엄청 시간 오래 걸리던데요. 어떤 제품을 사야 되는지 들어가서 고르고 후기 읽어보고 하는 시간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에 있는 거 무조건 쓰고 없는 거는 다른 데 쓰는데 그것만으로 제 시간만 세이브되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메이가 이런 책들은 아메이에서 만든 책이 아니거든요. 아메이에서 만든 책이 아닌데 이 책들의 기준에 다 맞더라는 거죠. 아메이 제품들이.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자신 있게 다른 사람들한테 권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책을 가지고 가서 또 공익청정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한자혁명 읽으면서 제가 간호사였는데 제가 그 내과 병원에 있으면서 엄청나게 처방을 많이 해준 그 약이 환자들한테 결국은 또 더 부작용으로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되게 놀랬거든요. 그리고 시크릿 건강 핸드북, 이러한 책을 보면서 이 책 속에 있는 그 기준들이 아메이 제품이랑 너무 맞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감사했고, 이번에 우리 정수기 새로 나왔잖아요. 정수기 새로 나왔는데 미세 플라스틱 우리 일주일 동안 매일 한 장씩 먹는데,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이 많은 물을 먹으면 내 아이 몸이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으로 가득 찬단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 정수기에서 세균도 걸러준다, 항생제도 걸러준다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 항생제도 가득 찬단 말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좀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사업을 할 때 정수기랑 공기청정기 엄청 전달했는데 아시죠? 책받침. 정수기 이게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아메이 다 걸러준다. 아메이 다 걸러주는 거 아메이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전달을 많이 했거든요. 공기청정기도 이거는 예전 모델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예전부터 이렇게 다 걸러준다는 거죠. 다 걸러준다. 이걸로 해서 공기청정기 정수기 되게 전달 많이 했는데, 이것 또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음식이 나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몸으로 살래? 이런 몸으로 살래? 그럼 내가 마시는 물, 금방 좀 전에 먹은 물, 미세 플라스틱이 가득한 물을 마실 거니 항생제 가득한 물을 우리 아이한테 줄 것인지. 공기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숨 못 쉬면 죽잖아요. 그 공기는 선택해서 마실 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공기도 어떤 공기를 내 아이한테 줄 건지. 지금 이 속에도 공기가 정말 안 보이지만 많은 바이러스나 미세먼지들이 정말 많을 거거든요. 그러한 거 다 우리 아이가 다 마시게도 괜찮은 건지라고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아이가 먹는 음식, 이 초이스는 그 엄마가 많이 하시죠. 그래서 맘 CEO라는 책도 있잖아, 그죠? 엄마가 많이 하고 아빠가 하겠죠. 그래서 선택은 현명한 엄마가
현명한 우리 가족을 만들고 건강한 우리 가족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메이가 1세대 아메이는 세제 5개로 시작했잖아요. 제가 1세대 아메이 하던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메이 선물하기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있냐면서 아메이 뭐 그 장바구니 이런 것도 있다 그런 것도 있냐면서 완전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메이는 다 잊으라면서 내가 얘기를 해서 지금 후원하고 있고 2세대 아메이는 생필품이잖아요. 3세대 아메이는 이제 바이오 플랫폼 회사라는 거죠. 그러면 아마존이 처음 책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세상 모든 걸 팔잖아요. 그것처럼 아메이도 처음에는 세제부터 시작했지만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바이오 플랫폼 회사로 거듭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뭐 어떤 것 때문에? 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너무 질병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반건강 상태가 너무 많은 거죠. 그 반건강 상태의 환자들이 질병 상태로 가면 의료비가 또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학계에서 DNA를 다 분석한 거죠. DNA를 다 분석해 보니까 리더님이랑 저랑 DNA가 0.01%, 0.2%밖에 차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질병이 천차만별로 생기는 건데? 라고 다시 조사해 보니까 장 속에 꼼딱꼼딱거리는 미생물이 있는데 그게 마이크로바이옴이고 각자의 DNA를 갖고 있더라. 그럼 혹시 얘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빌 게이츠가 앞으로 세계를 바꾸게 될 3가지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매 치료제, 면역 항암제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이크로바이옴만 건강하면 치매도 예방하고 암도 예방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마이크로바이옴이 제일 최고의 미래를 바꾸게 될 먹거리라는 거죠.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2007년부터 연구를 했어요. 10년 동안 연구를 해서 맞더라. 정말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에 우리가 질병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 맞더라. 그러면 어떤 게 건강한 건데 어떻게 해야지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높을 때 사람들이 건강하더라. 그러면 그 다양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개인 맞춤형이어야 된다는 거지. 아무리 좋은 유산균을 비싼 걸 사 먹어도 아메이보다 몇 배 비싼 걸 사 먹어도 내 몸이 좋아지지 않더라. 왜 그럴까? 맞춤형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항상 옷을 사면 소매단 한 단, 바지단 한 단을 잘라야 돼요. 아무리 좋은 옷을 사입어도 똑같다는 거죠. 근데 맞춤형을 하면 안 잘라도 되겠죠. 그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맞춤형을 하는 연구하는 연구소가 벨기에의 겐트 대학교 있고 네덜란드의 TNO가 있고 아메리카의 HM 파마가 있어요. 근데 임상 실험을 거쳐서 다양성 증가가 검증된 시스템이 있는 곳은 HM 파마가 유일하다는 거죠. 왜 어떻게 해서 한국에서 그런 기술력이 있어? HM 파마 홀자펠 교수님이 한동대에 오셨는 거죠. 한동대 와서 선교사로 와서 학생들을 키워서 우리나라에 연구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피마스라는 기술을 특허받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건 아무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한국 아메이가 이분들과 20년 독점 계약을 했고 그래서 한국 아메이만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기술이라는 거죠. 지금 다른 회사에서도 우리도 맞춤형 한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 맞춤형 한다고 하지만 얼마 전에 다이아몬드 회의에서 그 지오셉 박사님 오셔가지고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회사에서 우리도 있다 하면 절대 너희들을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이 책에서도 앞으로 건강에 대해서 나왔어요. 건강에 대해서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생체 측정 데이터가 우리 몸을 쉴 새 없이 모니터링한대요. 모니터링하고 우리 몸에 이상이 있다고 내가 느끼기 전에 알고리즘은 독감이나 암, 알츠하이머 같은 질병이 발병하는 첫 순간부터 감지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독특한 체격과 DNA 인성에 맞춰 처방된 적절한 치료법과 식단, 식이요법을 추천한다는 거예요. 이거 들으니까 생각 안 나요? 우리 말리스래. 웰리스래. 이 지금 권우란 교수님이 이하여대 교수님이시고 건강기능식품에서는 제일 1인자거든요. 저희 나라에서. 그런데 우리 이분과 함께 지금 우리 내 건강을 미리미리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 예전에는 우리가
이게 체온 측정하는 거 딱 해서 열 안 나게 우리가 좀 숨기고 막 이렇게 갔잖아요. 어린이집에도 엄마들이 열 안 나요. 해열제 먹이고 오면서 열 안 나요. 애들 데려주고 막 이랬거든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그죠? 그래서 지금 한국 아메가 지금 앞으로 미래에 맞춰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랑 이런 설문지 조사랑 건강 데이터를 쫙 넣어가지고 나한테 딱 맞는 건강을 설계를 해준다는 거죠.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한국 아메에서 이거 준비하고 있다면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나 나오면 바로 해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아메가 앞서가는 회사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다 넣었을 때 저는 너무 놀랬던 게 여기에서 이 건강검진 데이터가 우리 우리가 검사하는 그 검사 건강 데이터를 다 연결을 해주잖아요. 그게 저는 너무 놀라웠거든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아메이를. 그를 통해서 건강평가가 나오면 이 솔루션이 나오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환자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컨설팅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메이는 어떤 방식으로 수입을 나눠주는데라고 하면 아메이는 처음 보통 제조사에서 도매, 소매, 광고를 거쳐서 소비자한테 가잖아요. 한국 아메이는 에비오랑 직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직거래하는 35% 마진을 저희들한테 다 나눠주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요즘은 이 프로그램 되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10만 원 우리 SOP 장바구니를 사용하면 이마트나 타마트에서 하면 100원을 줘요. 100포인트. 근데 거기에서 써야 돼. 그 마트에서. 근데 24개월 쓰면 2,400원을 주잖아요. 근데 아메에서 장소를 2년을 하면 27만 5천 원을 줘요. 엄청난 차이죠. 200배나 차이 되는 거잖아요. 요거를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5명이 함께 쓰면 40만 원이라는 소비 금액이 되고 그래도 다른 마트에 쓰면 2,400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근데 아메이에서는 함께 쓰면 더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 큰 금액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렉 우리 BF 하려면 세레그가 20만 PB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10만 원 쓴다고 하면 5만 PB라고 가정을 하면 4명 한렉당 4명을 만들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소비자를 만드는 네트워크를 평창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메는 어떻게 아메 다단계 아니야? 라고 다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112를 항상 커피숍의 냅킨 화장지 있죠. 냅킨 되게 많이 수입 구조 설명했던 것 같아요. 얘기하다가 뭐 다른 거 꺼내기 곤란하니까 화장지에다가 냅킨에다가 막 이렇게 설명했었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볼펜 질감도 되게 좋거든요. 그러면 너가 20만 원을 쓰고 내가 20만 원 쓰고 내가 니한테 알렸어. 그럼 니는 친구 한 명이랑 언니한테 알렸어. 그럼 누가 제일 돈 많이 벌 것 같아? 그러면 보통 친구들이 S, 메뉴에 S니까 스폰서 가장 많이 버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왜? 이분이 매출순 가장 많고 제일 먼저 시작했잖아. 그런데 아메이는 선착순 아니고 아메이 수입은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야. 나는 80만 PB인데 80만 PB는 6%는 6%잖아. 9%는 안 되잖아. 그래서 80만 PB는 6% 하면 6, 8에서 48, 4만 8천 원이 발생됐어. 근데 이 전체 4만 8천 원 중에 너 이하는 내가 빼줘야 되는 거지. 너는 60만 PB를 썼고 너도 6%. 그 3만 6천 원이지. 그러면 4만 8천에서 3만 6천 원을 빼주면 S는 12,000원. 을 가지고 가고 너도 A랑 B 거를 빼줘야 되잖아. 그래서 각자 20만 PB씩 3%를 썼으니까 6,000원, 6,000원, 12,000원을 빼주면 24,000원. A와 B는 각자 자기 걸 썼기 때문에 6,000원, 6,000원. 그래서 36,000원에서 12,000원을 빼주니까 24,000원. 그래서 너가 가장 많은 돈을 갖고 간다는 거지. 이게 수입 노력순이라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 너도 뒤에 늦게 시작했지만 나를 더 역전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아메이는 너무 공평하다고 해서 에디슨 마케팅상을 받았거든. 그래서 나는 아메이를 하고 있어. 왜? 위에 사람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간단히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 굿모닝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굿모닝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아까 그 언니처럼 건강에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건강에 대해 걱정은 많은데 이렇게 할아버지가 돼서 넥타이를 메고 기분 좋게 출근을 하는 삶을 살고 싶어? 아니면 병원에서 이렇게 산소호흡기를 끼고 골골거리면서 살고 싶어? 하면 누구나 다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이렇게 멋진 시계를 차고 출근을 할 건지 한자 네임택을 달고 병원에서 계실 건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누구나 다 앞에 건강한 삶을 원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려면 온도, 당도, 산도가 중요해. 온도는 알죠? 온도 1도 올라갈 때 내 몸의 면역이 엄청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건 따뜻하게 하면 돼요. 내 몸을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지 말고 따뜻한 음료 먹으면 돼요. 그럼 당도는 단 거 안 먹으면 돼요. 근데 산도는 근데 어떻게 하면 되지? 산도는 어떻게 하고 나도 잘 모르겠는데 단백질을 먹으면 산도를 맞춰준대. 그래서 굿모닝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굿모닝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굿모닝 물 한 잔에 단백질을 타 먹는 건데, 물이 우리 몸의 65%를 차지하고 단백질 16%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이 1에서 3% 차지하면 이것만 챙겨도 80% 챙긴다는 거지. 우리 몸 건강의 80%를 챙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쉽게 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 굿모닝을 하는 거라는 거지. 80% 영양소를 챙기면 좋지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건강을 챙긴다는 거야. 그리고 이분은 진짜 20대 이후부터 계속 손이 이렇게, 너무 손가락 한번 보세요.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죠. 이분이 사업하셨는데 이분이 사업을 얘기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런 얘기를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업이 성장이 없었거든요. 근데 굿모닝을 2달 한 이후부터 이렇게 손톱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업이 너무 완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GP를 가고 있거든요. GP 가고 PT를 가고 있거든요. 그처럼 그냥 여러분들은 건강하니까 이게 뭐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건강에 영양이 부족한 누군가한테는 이렇게 드라마틱한 변화를 주는 게 굿모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측면에서는 접근성이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침에 우리 뭐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뭐라도 먹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밥을 해주셨거든요. 아침에 우리 아들은 제가 이렇게 시리얼을 좀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우리 파트너 애들은 이렇게 굿모닝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뭔가 바쁜 아침에 밥 대신 굿모닝을 먹고 가면 너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는 전달하기 괜찮은 것 같아요. 왜? 아침에 애들 다 바쁘니까 단백질 채워주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나도 이건 전달하기 쉬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굿모닝 우리 캠페인을 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6명한테 알려보면 그 6명 중에 누군가는 3명 정도는 6명이 또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이렇게 알리면 한 1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 거죠. 한 단계만 내려도. 여기서 또 그 다음 단계 내려오면 200에서 250 정도의 1000만 PB가 완성되는 거죠. 이러한 게 3팀, 2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1000만, 2명이 2그룹이 그렇게 1000만쯤이 되는 2그룹이 되면 사파이어가 되고, 3그룹이 되면 에메랄드가 되고, 6그룹이 되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핫하게 비전 보너스가 나와 있잖아요. 비전 보너스가 25, 26, 27 해경연도에 파운더스 플래티넘부터 다이아몬드까지 간다면 4억 2천만 원 정도의 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괜찮네. 그 다음 19억 원 어떠세요? 너무 괜찮죠. 19억 너무 괜찮고, 11억 괜찮고, 19억 괜찮고. 근데 이게 기회라는 거죠. 근데 이게 기회인데 우리가 내가 되겠어, 남의 타산 지석같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기회인지 아는 사람한테만 기회인 거죠. 근데 왜 기회인지 알아보지 못할까? 기회인지 내가 분명히 똑같이 여러분들은 다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사람들이 실패할까 봐 내가 되겠나, 리스크가 있잖아. 내가 지금 본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메이를 한다 하면 회사에서 좋아하겠어? 주변에서 한 개라도 똑바로 하라 하겠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하다가 뭐 비용이 투자금이 많이 들면 어떨까,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한다는 거죠.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건 지금도 괜찮다는 거지. 지금 먹고 살만하거든. 지금 회사에서 나오는 월급 받아가서 살기에는 그냥 뭐 빠듯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굳이 아메이까지 힘들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회라고 아무리 외쳐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 기회는 그냥 오지 않는다. 기회가 오면 바로 잡아라. 그럼 저도 제 인생에 이런 기회는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빅 보너스를 주는 기회는 처음인데, 근데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잡으려면 겁나잖아요. 겁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우리 아들 둘이를 저렇게 키웠을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혼자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 내가 어떻게 아들을 키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애 낳아놓으니까 뭐 하다 보니까 키워진 거잖아요. 그 아메이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야간 주행을 갈 때 내가 울산에서 포항까지 간다고 하면 울산에서 포항까지 헤드라이트가 켜지지 않잖아요. 100m밖에 50에서 100m밖에 켜지지 않아. 그렇지만 우리가 가잖아. 믿고 가잖아. 그러다 보면 100m, 100m, 100m 가다 보면 포항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목표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스폰서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를 갈 때 읽었던 책인데 파운더스 PT부터 다이아몬드를 도전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되게 다이아몬드를 꿈꿨었거든요. 파운더스 PT부터 다이아몬드, 고다이아몬드 했는데 사파이어에서 또 고다이아몬드 했는데 에메랄드에서 고다이아몬드에서 이제 다이아몬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책 세 권을 제가 두고 계속 다이아몬드로 갈 때, 계속 마인드 떨어지고 갈 때 열심히 봤던 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가 됐고, 이렇게 예쁜 파트너들이가 인정식을 함께 했고, 포항에서 코로나였지만 다이아몬드 인정식을 하고, 평창에서도 너무 많은 혜택을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제가 너무 가슴 벅찼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거 부산에서 이런 영화 배우처럼 이런 레드카펫도 밟아봤고, 제가 다이아몬드 됐다고 본사 회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축하도 해주셨고, 이렇게 어치에도 나오는 사람이 됐어요. 제가 그전 다이아몬드 되기 전에는 여기 나온 사람 너무 좋겠다라고 되게 부러워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간절하게 꿈을 꾸니까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또 제가 다이아몬드 되면서 우리가 항상 제가 어린이집 할 때도 항상 영순이는 우리 가족, 우리 아들 영순이도 가지고 있고 다이아몬드를 할 때 항상 대가 지불을 하라 했지만 그래도 영순이는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별로 말도 안 해요. 저도 말도 안 했어요. 사춘기 때부터 말해서 간섭하면 싸우기 때문에 말 안 했어요, 서로. 그런데 이제 제가 어린이집을 하고 부모 교육 자격증도 있어요. 그 어린이집을 하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되게 손을 놓고 애들을 되게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에는 우리가 그냥 돈, 땅, 집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상속에는 물질적인 상속도 있지만 문화적인 상속, 정신적인 상속 이러한 게 다 그 집의 문화가 되는 거죠. 아비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안녕 엄마 첫째 아들 승찬이야. 엄마가 다이아몬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이나 책을 읽고 동영상도 보고 밤도 새면서 공부하는 것을 보고 정말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하면 되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 그래도 몇 년 동안이나 그렇게 한 걸 보면 엄마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엄마 사랑하고 다이아몬드 달성 축하해. 엄마 안녕. 엄마가 이제 드디어 그렇게도 영원하던 다이아몬드가 되었네. 정말 10년 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정말 축하해 엄마. 엄마가 그렇게 꿈을 향해서 엄마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고 결국 해내는 모습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엄마 짝. 엄마 정말 고생했고 다이아몬드 된 거 정말 축하해. 고생했어. 사랑해. 저는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해줘서 축하 메시지를 줘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런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이 아들들이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 되게 부러웠는데 제가 사실 우리 아들하고 별로 말을 안 하니까 무슨 말을 했을지 제가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이런 엄마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저는 아메이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제가 2012년 10월 30일 날 일기를 썼는 게 제가 작년에 발견했거든요. 그냥 이렇게 뭐 서랍 뒤지다가 발견했는데 2012년 12월 30일 내 생활에 새로운 것이 들어왔다. 바로 아메이다. 아메이를 통해 돈, 명예, 자유, 행복을 얻을 것이다. 자존심을 버리고 성공을 위해 뻔뻔하게 내가 성공하면 모두가 나를 우러러 볼 것이다. 나에게도 목표가 생겼다. 고 다이아몬드. 제가 이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때 일기를 적고 이제 덮어놓고 계속 놔뒀던 다이어리에 오늘 제가 펼쳐보니까 이 글이 있어갖고 제가 저 종이에 기적 쓰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을 너무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역행자 책 다 보셨겠지만 역행자를 책을 보면 이 자청이라는 사람은 너무 지금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대단할 것 같잖아요. 이 사람은 뭐든지 잘할 것 같잖아요. 그 사람들은 내 일처리가 완벽할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나는 매우 미숙한 사람이다. 매번 허당 짓을 반복하고 물건을 놓고 다니고 약속 시간에 늦다. 저 맨날 약속 시간 늦어 우리 파트너들 너무 힘들거든요. 스폰서님 이러면서 말도 못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심리학을 배우고 내린 결론 하나가 있는데 인간의 뇌는 원래 추상적인 미래보다 현재에 집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걷거나 뛰고 달리고 먹이를 잡고 짝을 찾아 번식하는 그런 기본적인 욕구에 충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매번 작심삼일인 이유는 그토록 본능을 이기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작심삼일 많이 하잖아요. 작심삼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목표를 세울 때면 나 자신을 믿는 대신 목표를 이룰 수밖에 없는 환경을 세팅하라.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 항상 왔던 거예요. 항상 저도 너무 허당이고 시간 맨날 놓고 허당이기 때문에 제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도 항상 이 자리에 왔었거든요. 울산에도 오고 대구도 오고 항상 저 혼자도 오고 그러다 파트너가 생겨서 같이 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을 세팅하니까 이렇게 옆길로 가다가도 다시 이렇게 바로 오고 옆길로 가다가 다시 바로 오고 이렇게 해서 점점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수포노말이라는 주원규가 썼는 거 보면 제가 포항에서 울산을 치니까 이렇게 나오죠. 내비를 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있으면 내 차가 가는지 안 가는지 사실은 표가 안 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확대를 현 위치로 땡기면 열심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왠지 안 되는 것 같고 빨리 성장 안 되는 것 같고 파트너가 왜 빨리 안 나올까 제대로 안 할까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더 성장하지 않아서 너무너무 포기할까 그만둘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목표를 잘게 쪼개서 체계화해서 하는 훈련을 한다면 누구나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최고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래요. 돈 때문인데 처음 한두 해 동안은 돈을 못 벌면 쉽게 포기를 하는데 사분면 이동을 위해서 사업가나 투자가 사분면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뒤로 미루는 만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즉각적으로 한 달 일하면 월급 바로 받아야 되고 2달 일하면 월급 바로 받아야 되는데 그 순간을 우리가 참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뒤로 미루는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감성 지능을 높여야 되고 정신적, 감성적, 영적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이글드림의 성공 시스템에 조인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정말 너무나도 대단한 시스템이고 이 시스템이 성공자로 가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님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 순간순간이 조금씩 리더님들의 정신적, 감정적, 영적으로 다 변화되어 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중해 갔다 온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괜히 웃음이 나와 정신없는 하루 끝에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지나간 추억을 뒤돌아보면 입가에 미소만 흘러 꿈을 꾼다. 잠시 힘겨운 날도 있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을 향해 나는 꿈을 꾼다.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 천천히 함께 갈 수 있다면 이미 충분하니까. 자꾸 못나 보이는 나 맘에 들지. 너무 꿈만 같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이아몬드도 했고 너무 많은 보상을 받아서 너무 꿈만 같은 시간이었고, 정말 우리가 다 열심히 살잖아요. 정말 열심히 살고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는 책이 있는데, 정말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아메이를 몰랐으면. 근데 아메이를 하면서 열심히 살면 건강해지죠. 매력적으로 되죠. 제가 50이 넘어서 어떻게 저렇게 드레스를 입고 풀 메이크업을 하고 그런 호강을 누렸겠어요. 매력적으로 되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게 되죠. 모든 게 아메이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전이 답했다 책에 보면 우리가 피리를 불면 피리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 공간에도 많은 행운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못 알아봐. 왜 못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피리 소리를 내려면 피리 구멍이 있는 것처럼 우리 나한테 맞는 사이즈의 구멍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 구멍을 어떻게 가지는데, 책을 읽으면 다양한 언어를 획득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생각이 깊어지고 이렇게 알미 많아지며 이러한 주위에 떠도는 그런 행운을 내가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책을 읽어서 아메를 알아듣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타이탄의 도구에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은 우리가 꼭 해내야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이아몬드를 도전할 때 너무너무 두려웠거든요. 큐 다이아몬드를 들어가야 될까 말까, 큐를 들어가야 되나 마나, 이런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거는 꼭 제가 해내야만 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님들도 지금 이제 6월이 되고 3월이 되면 다 내년에 해야 될까 올해 해야 될까 되게 고민스러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리더님들이 언젠가는 꼭 해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목표하신 대로 결단하시는 리더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